사람들은 낚시를 스포츠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낚시는 과학이다. 적어도 붕어 낚시꾼 김태우에게는 그러하다. 그에게 낚시란 항상 탐구하고 배워나가야 할 학문이다. 물이 있는 곳에 캐스팅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한 마리를 잡기 위해 분석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수십 가지도 넘는 것이 바로 낚시다. 1년 중 360일이 넘도록 붕어 낚시를 다니는 낚시꾼 김태우. 이것은 그가 경험을 통해 배운 붕어 낚시의 기록이다. 기록의 시작은 탐사지 선정부터다. 우리나라의 댐, 수로, 하천, 저수지는 17만 7천여 개에 달한다. 이 중 거의 모든 곳에 서식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물 어종이 바로 붕어다. 특히 붕어가 산란기에 접어든 3, 4월은 녀석들의 활동이 최고조에 달하는 때다. 오늘 그의 목적지는 봄 기운이 완연한 남해의 섬 안좌도. 이제 그곳에서 새로운 기록이 쓰여진다. 섬으로 가기 위한 여정은 늘상 배 위에서 시작된다. 저기가 안자도야. 그 옆에가 저 팔금도고 이제 안자도가 보이기 시작하네. 이 섬낚시는 주로 겨울에 이 육지에서 낚시가 안 되기 때문에 겨울에 한겨울에도 찾아오는데 지금 같은 이 봄에 사실 조항이 아무래도 더 낫겠죠. 그리고 실제로 조항이 더 괜찮아요. 이 안자도, 팔금도, 암태도, 비급이, 자은도까지 두루두루 한번 훑어보고 이 선봉어, 진짜 이 빵 좋은 선봉어를 만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좌도는 풍요로운 섬이다. 어업과 농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수로와 저수지 둔벙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게다가 안좌, 팔금, 자은, 암태 4개의 섬이 연도교로 이어져 있어 낚시꾼들에게 꿈의 낚시터로 불린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마음이 급해지는 김태우. 이 읍동, 이 마을 이름이 읍동입니다. 이 읍동에 유일하게 낚시점이 하나 있습니다. 안좌도에 하나밖에 없는 낚시점. 낚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다. 현지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단 하나도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꼭 한 번쯤은 낚시를 해봐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거든요. 이야, 죽인 거 봐, 이놈. 죽인 거 봐. 실질적으로는 무시해서는 안 될 텐데. 섬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주는 정보니 믿어봄직하다. 낚시를 하다 보면 때론 작은 정보 하나가 그날 조과를 결정짓는 경우도 있다. 내가 이렇게 고기 나오는 걸 보여주겠어. 저기 갈게. 오케이. 낚시대 던질 물가를 발견한 낚시꾼 마음만큼 세상에 바쁜 것이 또 있을까? 수초치기 낚시 채비를 꺼내들기 바쁘게 물가로 발길을 재촉하는 김태우. 탐색용 채비를 들고 나서긴 했지만 낚시꾼 마음이란 게 어디 그러한가? 고기가 잡혀줘야 맛인 게 또한 낚시니 탐색 중에도 대강이란 있을 수 없다. 대우리 둔벙은 신안군 섬에 있는 둔벙들 중에서 수초가 가장 발달한 곳이다. 부들 수초의 사이에다가.
모든 붕어는 수초에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수초의 의지에 생활한다. 그래서 수초는 붕어 낚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기다란 둔벙에 지금 수초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한 곳에 지금 부두수초가 이 사근부들이 조금 모여 있는데 현재 이 물색이 굉장히 탁한 가운데 이 수로 중앙에 수심이 깊습니다. 깊고 말풀이 많이 빼곡하게 자리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들 일부 조금 있는 곳과 이 말풀이 만나는 이 경사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공략을 하면은 이렇게 붕어를 쉽게 아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낚싯대를 들이운 김태우. 이제 배고픈 붕어들의 입질만 기다리면 될 일이다. 산란을 전후한 붕어는 본능적으로 수초대에 몰리게 된다. 벌레 같은 동물성 먹이를 찾아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다. 물빛이나 수초의 분포로 봐서 좋은 포인트긴 한데 녀석들에게선 선뜻 입질이 없다. 다시 부들과 말풀 사이를 공략해 보는데 탐색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낚시대를 들이운 둔벙에는 긴장감마저 흐른다. 입질하는 거 말고. 그때 찌의 움직임이 수상하다. 오케이. 자, 커. 첫 번째 입질이다. 그리고 달아나려고 하는 녀석과 낚아내려고 하는 낚시꾼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진다. 저항하는 강도로 봐서 보통 녀석은 아닌 듯 보이는데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던 녀석이 드디어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언뜻 보기에도 씨알이 꽤 좋은 녀석이다. 자, 이게 앉아도 붕어입니다. 자, 월척이에요. 쳤습니다. 아주 잘생겼죠? 자, 이렇게 탐색전을 했는데 첫 붕어가 월척입니다. 붕어는 30.3cm를 월척이라고 부른다. 첫 수에 31cm의 붕어를 잡았으니 실로 행운이다. 아주 최고도 좋고 황금색 붕어. 바로 이 맛에 제가 안자도를 찾는 이유입니다. 이런 붕어를 전국에 어딜 가도 보기가 힘들어요. 자, 첫 수에 이렇게 아주 멋진 붕어가 저를 반겨줬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자, 안자도 붕어 한번 보십시오. 신안군섬 낚시터는 수로, 저수지, 둔벙이 많은 곳이다. 그래서 좋은 포인트를 찾는 것은 얼마나 부지런히 발품을 팔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소곡리 둔벙. 소곡 방조제를 끼고 있는 둔벙 중에서 그 규모가 가장 작은 곳이다. 낚시대를 들이우고 고패질이 계속된다. 입질을 기다려보지만 물속 반응은 영 신통치가 않다. 낚시를 처음 시작한 사람일수록 기다림의 지루함을 잘 견디질 못한다. 월척이 나온 곳에서 낚시를 계속하면 될 일이지 괜시리 장소를 옮긴 게 아니냐고 하겠지만 그건 붕어 낚시를 너무 몰라서 하는 말이다. 이 한겨울에도 이 섬낚시는 이 밤낚시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찍어본다고 표현할까요? 붕어가 있나 없나, 그리고 입질을 하나하나. 소곡리 둔벙은 그 크기는 작지만 수심이 깊고 마르지 않는 곳으로 유명하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경계심 강한 붕어를 공략하기에 물색이 조금 막다는 것인데 빽빽하게 위치한 말풀이 있어 붕어의 은신처로는 모자람이 없다. 현재 이곳이 수심이 지금 한 2m가 나옵니다. 2m가 나오기 때문에 바닥에 말풀이 굉장히 밀생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했을 때는 부두에 붙였을 때는
찌를 좀 유동으로 해서 반유동으로 해가지고 채비를 놓기가 편하게 했는데, 이곳은 오히려 반유동을 하다 보면은 이 바닥에 말풀이 많기 때문에 제 바닥 수심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정식으로 바꿔서 공략을 하니까 이 원래 바닥, 이 말풀 사이를 비집고 내려가는 그 바닥에 붕어들이 입질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 찾기가 좀 좋습니다. 바로 한번 다시 또 넣어보겠습니다. 이곳이 수심이 한 2m 정도 나오는 곳입니다. 수심이 깊어지고 수초의 분포가 달라지면 공략법도 달라져야 한다. 자, 이제 바닥에 떨어졌어.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낚시 패턴. 그래서 낚시는 과학이다. 이번에는 붕어가 있을 만한 장소에 채비를 떨어뜨리는 낚시법으로 붕어 공략에 나섰다. 좀 더 공격적인 낚시 패턴인 셈이다. 이어서 미끼를 끼운 낚시대를 움직여 붕어를 유혹하는 고패질이 계속된다. 낚시대를 던져 넣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각, 김태우의 몸놀림이 바빠진다. 자리에서 일어난 김태우, 붕어를 끌고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는데 야, 바로 이렇게 바로 받아먹습니다. 붕어가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낸다. 행여라도 다 잡은 녀석을 놓칠세라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짜릿하면서도 가장 길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30cm의 또 다른 월척급 붕어다. 이번 녀석은 개우리 둔벙의 붕어보다 옅은 황금빛을 띠고 있다. 수심 차이 때문이다. 붕어는 서식 여건에 따라 보호색을 띈다. 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다. 지금 준척근 붕어인데 아주 이 황금색 붕어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어디 뭐 야간 침투하듯이 산지면이 와서 대를 들이우면은 이런 둔벙들, 처음에 이 순진한 붕어들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낚시가 시작되기 전에 올린 두 마리의 월척. 그 채비의 비밀은 이것이다. 이렇게 탐색을 할 때는 저처럼 이렇게 한 대 수초치기대를 가지고 이것저것 포인트, 특히 수초 주변에 직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 수초치기 낚시는 너무 간단합니다. 좀 긴 낚시대가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먼 곳까지 공략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줄감개가 있어요. 이 줄감개에다가 줄을 여분을 감아주시고 한 3m 정도면 적당할 겁니다. 그리고 원줄은 줄이 짧기 때문에 잘 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5줄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줄은 되도록이면 4호나 5호 정도, 그 이상 두꺼운 줄을 쓰셔도 무방하고, 그리고 일반 채비와 달리 줄잡이 고무가 달려있는 수초찌, 그리고 부력이 좀 많이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수초를 뚫고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봉돌에다가 목줄 같은 경우도 이 합사줄은 잘 꼬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수초지대에서 잘 묻히기가 쉬우니까 모노필라멘트사가 조금 인장력이 있습니다. 늘어나기도 하니까 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지렁이 여러 마리 껴서 하시면은 붕어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시 다른 곳에서 수초치기 낚시 계속 한번 하면서 밤낚시할 곳을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척은 모든 낚시꾼들의 꿈이다. 일주일을 기다려도 구경하기 힘든 경우도 허다하다. 그런 월척을 하루에 2마리를 낚아올린 김태우다. 하지만 낚시꾼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 등산 좀 해야지 안 되겠어. 이렇게 힘들어. 섬의 포인트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건강에 이제 좋지 뭐 등산도 등산까지 일부러 하는데. 감행한다. 참으로 못 말리는 낚시꾼이다. 높은 데 올라오니까 이 염전도 보이고 바닷가도 보이고, 지금 이곳에 올라온 이유가 염전에 둔봉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둔봉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도 보고, 그리고 낚시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나 한번 좀 쭉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대물 저수지인 신촌지에서는 물색이 맑고 바람이 터진다.
참붕어터로 유명한 깔치기 수로 역시 물색은 좋으나 오전 공략 시간대를 놓친 게 흠이다. 길 옆에 위치해 오후가 되면 소음에 노출돼 붕어들의 입질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결국 안좌도에서의 낚시를 접고 북서쪽에 위치한 자은도로 차를 돌리는 김태우. 안자도, 팔금도, 그리고 암태도까지는 웬만한 곳 안 가본 곳 없이 다 뒤져봤는데 자은도가 요번에 지난해 이제 다리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 처음으로 육로를 통해서 섬과 섬끼리 연결된 다리를 건너서 진입을 합니다. 꽤 궁금합니다, 저도. 섬과 섬 사이를 잇는 연도교가 세워지고 난 다음 신안군의 섬은 낚시인들의 요람이 되었다. 이 섬 저 섬을 오가며 수로와 둔벙, 저수지를 만날 수 있으니 당연한 결과다. 연도교를 건너 도착한 곳은 자운도 백길 해수욕장 근처의 백길 둔벙. 그렇게 낚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 택한 밤낚시 장소다. 그나저나 아침에는 날씨가 흐려서 걱정이더니만 또 금방 개더니 날씨 좋을 것 같더니만 또 오후 되면서부터 또 바람이 심해지네 이거. 낚시하기 힘들겠어. 해안가 근처의 둔벙. 오후가 되자 해풍이 불어오면서 바람이 거세진다. 철저히 계산하고 공부한 뒤 찾은 곳이어도 이런 예측 불허의 상황이 생기는 것이 낚시다. 이러니 낚시는 해도 해도 정답이 없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이 바람만 안 불면 정확히 들어가는데 여기 아주 걸자마자 대물을 그냥 갈대로 쳐박겠네. 그래도 걸어야지. 바람이 심하구만. 바람이 터지면 기온이 떨어질 것이고 기온이 내려간다는 건 곧 수온의 하강을 뜻한다. 수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봄철 밤낚시의 경우 그래서 바람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도 바람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마냥 넋놓고 있을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다시 포인트를 이동할 태세다. 원래 붕어 낚시꾼은 한 자리를 잡으면 죽이 되든 답이 되든 그곳에서 결과물을 낸다. 하지만 그러기에 김태우에게는 시간이 너무 없다. 자운도는 섬의 위에 있다 보니까 바람을 또 그쪽이 이 바닷가 바로 옆에 이 북쪽에 있다 보니까 바람을 많이 타서 이 남쪽 안자도 내려와서 좀 바람이 의지가 되는 이 소곡리 쪽 둔벙에 가서 한번 밤낚시가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급하고 욕심 많은 낚시꾼이다. 성과물 없는 곳에서 할 일 없이 기다리고 있는 건 죽어도 못 참을 일이다. 고민이야. 무엇이든 새로운 거리를 찾아 나서는 공격적인 붕어 낚시. 그것이 붕어 낚시꾼 김태우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다. 다시 돌아온 곳은 소곡리의 큰 둔벙. 멀지 않은 소곡리 작은 둔벙에서 손맛을 봤으니 이곳에서도 기대는 해봄직하다. 이 둔벙이 오늘 돌아본 둔벙 중에 물색도 제일 좋고 수온도 그나마 나오고 여기서 관찰해 봐야겠다. 소곡리 큰 둔벙은 주변에 산과 마을이 위치하고 있어 바람을 막아주는 곳이다. 적어도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 밤낚시 장소로는 최적이다. 수초 분포는 저수지 우측에 형성된 갈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수초 지형이 없다. 하지만 둔벙 바닥에서 말풀 새순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
이 말은 곧 말풀의 연한 새순을 즐겨 먹는 붕어가 은신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수심 1m권을 공략해 볼 요량이다. 칠흑같이 검은 밤, 검은 물 위로 케미의 불빛만 남았다. 입질이 없지만 뭐 좀 힘들고 지루하기보다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기분은 좋은데 다만 한 번만 더 입질이 왔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둔벙붕어들아, 한 번만 입질해줘라. 밤낚시의 가장 큰 매력이라 하면 깜깜한 수면 위에 반딧불처럼 빛을 내는 케미컬 라이트를 바라보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리도 묵묵부답 움직임이 없을 때는 그 한 점의 빛만큼 사람을 초조하게 만드는 것도 없다. 이상하네. 답답한 마음에 낚시대를 걷어 참붕어 미끼까지 확인해 보는데 미끼는 그대로 있는데 진거미도 아니고 물방개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 물방개가 끄는 것 같아. 조건이 완벽해도 자연이란 절대 사람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는 법이다. 게다가 밤낚시에서는 사람만 야행성이 아니다. 낮에 잠자던 물속 생명체들도 밤이 되면 포식자가 돼 붕어를 괴롭힌다. 그중 가장 무서운 포식자는 물론 낚시꾼이다. 낚시꾼의 눈은 물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물을 읽어낸다. 낚시꾼이라는 포식자는 갖은 기구를 발명해 물속 생명체를 위협한다. 그리고 반드시 그 결과물을 쟁취해내고 만다. 낚싯줄 튕기는 소리가 밤의 정막을 깨트린다. 낚시대를 잡아당기면서 전해오는 손맛. 이것이야말로 낚시의 절정이다. 적당한 흥분과 긴장. 이것이야말로 낚시의 참맛이다. 이게 큰 놈 잡더니 수초를 뒤집어 쓰고 나서 이놈 드디어 새벽에 만나네. 자, 이거 월척에서 좀 빠지네요. 그래도 붕어, 준철급 붕어. 이 생각보다 이 처음에 이거 힘을 굉장히 써서 월척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수초를 조금 걸어서 나오다 보니까 육중에서 좀 큰 씨알인 줄 알았는데 일단 그래도 월척에서 조금 빠지는 그래도 준철급 붕어. 아주 이 선붕어 힘 좋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선붕어입니다. 이놈 참 잘생겼네. 아주 그냥 강인하게 생겼네.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응? 알았어, 살려줄 거야 금방. 그래서 자, 뭐 바로 방생할까요? 이 녀석이 막 살려달라고 하네. 그래 고맙다고 방생해준다고. 자, 월척 되더라. 좀만 크면 월척이다. 오케이, 잘 가.